질문할 거 없으면은 그린으로 일단 넘어가서 몇 개만 같이 풀어보고 지금 앞에 있는 한 1시간 정도는 문제 푸는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만 문제 푸는 시간으로 좀 가질까 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할 거냐면 그 그린에 있는 16페이지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숙제 양을 늘릴 예정이에요. 저번에는 첫날이라서 조금 덜 나갔어요. 이제 조금씩 늘려봅시다. 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그린에 있는 뭐 9페이지부터 한번 쭉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9페이지에서 따로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그 5-1번을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문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나온 그 5-1번 문제에서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이걸 푸는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접원이라는 걸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만약에 여기서 나온 원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값에다가 세 가지를 대입을 할 겁니다. 세 가지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1 더하기 a 더하기 c도 0, 그 다음 5 더하기 2a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요.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라는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b도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요거 이용해서 식으로 바꿔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라서 이 식 바꿔보시면 반지름의 길이 1 나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된다 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얘를 그 중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외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외심의 좌표를 찾는다라고 하면 식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외심까지의 꼭지점에서부터 외심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같을 때니까요. 그러면 연립을 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 x의 값이 1 나오고 그 1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y제곱이라는 값이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y도 1 나오겠죠. 그러면 1,1이라는 원이 외심의 좌표가 1,1이 될 거고 그럼 그 1,1에서부터 0,1까지의 거리는 얼마?
1이 되겠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예 원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결국에는 뭐 OA는 OB는 OC 이렇게 이걸로 푼 거냐 아니면 원 위에 있는 3개의 점으로 푸는 거냐 이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외심의 좌표를 오라 했을 때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래서 항상 도형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수학이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정도는 정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왕도는 있을지라도 정도는 없어요. 뭔 소리예요? 바른 길, 틀린 길을 얘기한다면 틀린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정말 뺑뺑뺑뺑뺑뺑 돌아가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아래에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말 빽빽한 식이 나올지라도 답을 구할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만 기억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6번, 7번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6번, 7번, 8번, 9번은 넘어갈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을 해야 될 거는 7-1번은 근데 볼게요. 그 7-1번에서 중심이 직선 y는 x-1 위에 있고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에 접하는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주인공이 a야 b야? 누구를 주인공 대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b를 주인공 대접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럼 그 y라는 애가 x-1이라는 식에서 당연히 b라는 애가 a-1이 될 텐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b를 a로 대입하는 것보다는 a를 b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어차피 기준은 b니까요. 그럼 식이 뭐로 나와요? x-b-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지금 여기서 챙겨야 될 식 하나가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1,1을 대입해주는 식 b제곱 1-b의 제곱 b제곱 b는 1이구나. 그러니까 a는 2구나. 그래서 x-2의 제곱 으로 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림 답지는 뒤에 있어요. 아시죠? 그린이랑 블루 교재는 답지가 뒤에 붙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한테 알고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알고전 대답해 드린 거잖아요. 알고전 답지는 여러분들한테 쥐어 보낼 생각이 그게 금지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못하게 됐어요. 원래 예전에는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항상 답지를 올려드렸었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자꾸 누가 답지를 유출한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붙어있는 답지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뜯을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알구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저한테 반납하고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8번, 9번 제가 안 한다 그랬고 10번도 10번은 10-1번은 그것만 확인합시다. 2, -1을 지나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제4사분면이니까 중심좌표가 뭐라서? R,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됩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것만 딱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1번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중심좌표 2개 나와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식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근이 나오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고, 중근이 아니라면 이제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쭉쭉쭉쭉 가서 점 4,0과 위에 임의의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나타나는 지금 12-1번 같은 경우에요. 12-1번 같은 경우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왜 자꾸 여러 개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최대한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있으면 그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1번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는 그냥 대수로, 즉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하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자, 일단 12-1번 한번 볼게요. 자, A점의 좌표가 4,0이라고 했고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랍니다. 원점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상태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얘를 중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점 M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요 원 위에 임의의 점을 뭐라 할래요? 보통 그냥 여기서 XY 하면은 좀 여기를 X랑 Y라고 놓고 중점 좌표를 라지 X랑 라지 Y라고 할게요. 그럼 이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라지 X라고 하는 데는 뭐야? 2분의 X 더하기 4예요. 맞죠? 중점이니까. 그럼 라지 Y는 뭡니까? 2분의 Y예요. 라지 X랑 라지 Y를 가지고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미 주어진 식은 뭐와 뭐에 대한 식입니까? 스몰 x, 스몰 y와 관련된 식이죠. 즉 뭐로 바꿔주면? 이 식을 어디에다 대입하면? 저 위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뭐니? 2x-4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4가 되고요. 자, 제곱 안에 2 들어가 있네. 4 밖으로 꺼내고 여기도 4 밖으로 꺼내서 약분 정리하시면 뭐가 남습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선생님, 방금 전까지는 라지 x였잖아요. 결국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잡은 변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문자에 뭘 대입해도 상관없죠. 헷갈리시면 한 단계 거쳐서 가고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 2, B는 얼마? 0, R은 얼마? 1.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R 값은 3라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대수적으로 식으로 푸는 과정이고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되게 생각보다 허무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원의 중심이랑 어떤 여기다 그럴까?
원에 대해서 아이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아이씨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점을 연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A점과 여기 해당되는 애의 중점 요 또 중점 또 여기에 중점 그 중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인 2대 1인 즉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2대 1인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0,0인데 결국엔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 A점까지에도 여기가 중점이 되겠죠. 4,0과 0,0 사이에 중점이니까 2,0. 반지름의 길이도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1. 그래서 식 자체가 바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닮음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그냥 보자마자 2,0 반지름 1 답 3 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로 중점을 이용한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셔서라도 푸시면 되고요. 어쨌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다? 기하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도형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도 가능해야 됩니다. 도형을 보고서 그걸 이제 좌표에다가 표현한 다음에 그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 또한 그것도 가능해져야 돼요. 양쪽으로 둘 다 가능해지셔야 됩니다. 다음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뭐였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다.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뭐랑 뭐를 구하면 되겠다?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죠? 직접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걸 직접 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3-1번에 있는 마이너스 2,0과 3,0이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길이비가 되는 점의 좌취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0,0과) 마이너스 12,0 사이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 식 간단하게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14-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라는 상수 이용해서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원점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원점이라고 했을 때 K 값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문자 다 사라지니까. 애초에 상수만 보고 생각하셔도 되죠.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건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이다. 그 식에서 보시면 K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럼 뒤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이 이따시만큼 있고 뒤에 있는 식이 이따시만큼 있고 뒤에 있는 식에다가 K를 붙일 건데 어차피 문자에다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0,0이라는 점을 집어넣는 순간 문자가 다 사라지잖아요. 상수항만 남죠.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상수항에 뒤에 있는 상수항 곱하기 K를 한 값이 0
이라면 원점을 지난다가 성립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K라는 상수값이 마이너스 2인 거를 미리 구한 다음에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는 0 이라는 식이 나올 거라. X제곱, Y제곱, 6X, 4Y,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단지 원점을 지날 때 애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으나, 네, 생각보다 그 되게 간단한 기본 문제들 중에서는 원점을 지날 때라고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K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직선은 더 쉽다고 했죠? 그냥 빼라 그랬어요. 두 식을 그냥 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에도 뭘 하라고요?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특수한 3대 4대 5라는 특수한 길이를 가질 때에야 당연히 그렇게 그려서 푸시는 게 훨씬 편하지만, 사실 16-1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더 편한데? 그래서 아니야. 그게 더 편한가?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5대5, 2루트 5. 직각삼각형이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16-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과 교점 사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니까, 대부분 솔직히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6-1번 같은 경우에는 원을 생각했을 때 하나 그려서 원의 중심좌표 몇 콤마면 0,0. 반지름의 길이 얼마? 2루트 5. 원의 방정식은 뭐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지? 8x 더하기 16 6y 더하기 9가 5.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뺐어요.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신다면 25에서 5 빼면 20, 4x 3y 10. 까지의 거리가 얼마? 5분의 10. 그래서 4. 답은 8.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대부분은 이 과정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길이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에서 계산을 하려 하면 오히려 더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가능은 할 겁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은 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스텝 2를 풀기 전에요.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은 유형 2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내가 안 풀어준 문제는 유형 1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 학생을 그린 문제를 혹시 다 풀어오신 분 계십니까? 네. 오답을 하고 계시고요. 오답이 다 끝난 다음에 뭐 더 할 거 없으면 그때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 총 16문제니까 쉬는 시간 될 때까지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일단 지금 풀어주세요. 혹시라도 밀리실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숙제하실 때는 절대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세요.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나눠드린 노트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막 쓰라고 드린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쓰라고 쓴 노트 같은 거에 뭐 필기를 하든 뭐 풀이를 하든 깨작거리든 뭐 졸리면 거기다 낙서를 하든 상관 전혀 없는데요. 어쨌든 수업 때 그 노트를 사용하는 건 좋으나 저는 수업 때의 개념 노트에다가 바로 개념을 적기보다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수업 때 칠판에 적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하시면서 꼭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거나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를 먼저 푸는, 여기부터 먼저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아직 중학교 3학년이나 돼가지고 이거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공부 덜 배우신 분이에요. 못 배우신 분입니다. 그건 진짜 정말 제가 막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게, 개념 정리 안 하고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그거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거 틀린 거 오답 고치실 수는 있고요. 오답 한번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답을 고치기 위해서 풀고 또 풀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케어하는 시간 자체가 몇 배로 걸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집에 가서는 먼저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세요. 그 개념 정리하는 건 반드시 24시간 이내로 하세요. 다른 학원 숙제 때문에 할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 나머지 걸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념 정리는 무조건 그날 안에 끝내고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 채점 같은 경우엔 제가 얘기했다시피 알고전을 답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여기서밖에 채점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고치는 것들을 꼭 집에서 먼저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밀리는 게 있다라고 해서 수학은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못한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앞에 거 다 채운다고 꾸역꾸역 하시면서 현재 나오는 숙제들을 새롭게 텅텅 비워놓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거 개념 공부 기억 안 나잖아요.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배로, 3배로, 4배로 걸리죠. 그런 거에 그렇게 습관이 들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공부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2학기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테니 2학기 때 내용도 미리 얘기하자면 나는 시험 기간 때에는 오답 노트를 항상 시키죠. 이번에도 시킬 거고. 그래서 오답 노트 안 돼 있으면 그냥 가볍게 어차피 일찍 오면 되니까 이제. 네, 그래서 좀 빡세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개념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었을 때 나오는 오답률 자체가 달라져요. 시간 없다고 개념 정리 안 했을 때 당장에는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답이 더 많이 튀어나와서 걸리는 시간은 더 걸립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효율적으로 행동할 때는 항상 개념 정리부터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곧 종 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종 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스텝 2에서 필요한 문제들 몇 가지 좀 보고 몇 개만 보고 바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